안녕하세요. 대기업의 이경민입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최근 하나솔루션의 주가락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갚을 빚만 3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과도한 하락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찾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24년 3분기까지 심각한 경영 악화를 보였습니다. 이 매출이요 7조 8,3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20%나 하락한 수치를 보였는데요. 영업이익 또한 4,030억 원이라는 적자를 내면서 전년 대비해서 9천억 원이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이유를 찾아보게 되면요. 회사의 주력 사업 부분인 기초 소재와 신사업인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동반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적자 규모 자체가 비슷한 업계 상황에서도 상당히 큰 수치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실적의 부진의 이유는요, 두 번째로 원자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요 원자재인 에틸렌과 에포탈렌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각각 10%와 1%로 상승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원자재는 어떻게 보면은 핑계라고 볼 수도 있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하나솔루션이 21년에는 더 높은 원자재 가격 환경에서도 이익을 냈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좀 다소 올해는 대응력이 살짝 부족하지 않았나. 똑같이 원자재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1년에는 결과가 잘 나왔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실적 부진을 좀 냈던 게 대응 능력이 약간 부진했던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추론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실적 부진의 두 번째 이유, 제품 가격 자체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저밀도 폴리에탈린, 그러니까 LDP와 PVC, 폴리염화 비닐 가격이 각각 10%에서 33%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가격 하락은 회사 매출의 이익률과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실적 반영에도 이익률이 떨어진 것들이 반영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나솔루션은 재고까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솔루션의 재고 자산은 총 4조 3천억 규모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전년 대비 말 대비해서 거의 9천억 원이 증가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생산량 자체는 높은데 다시 말해 수요가 줄어들면서 재고가 쌓였다라고도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출 채권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매출 채권, 고객에게 받을 돈 1조 8천억 원이라는 규모가 6천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 매출 감소와 맞물리면서 회사가 자금을 회수하는데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저차에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크게 신재생에너지 산업 부분도 부진이 컸고 거기에는 원자재 가격도 있었을 뿐더러 채권과 재고, 제품 가격이 연이어 또 하락했던 게 실적에 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매출이 조금 급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번엔 좀 더 심층적으로 재무 상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동부채, 그러니까 10조가 전년 대비해서 3조 원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6조 6,500억 원이라는 금액은요. 유동 차입금, 즉 빚이란 말인데요. 자금 조달에 의존하게 되면서 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정황을 볼 수 있는 게 장기 차입금에서 또 힌트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장기 차입금이 지금 5조 7,900억 원으로 이게 전년 대비해서 2천억 원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부채를 상환하기보다는 새로 계속 빚을 내면서 운영비와 기존 부채를 메우는 차입금 돌려막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을 포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황이 계속 이런 흐름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의 현금 흐름 자체가 3분기 동안 5조 8,800억 원이라는 돈을 빌리게 되면서 2조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갚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빌린 금액이 갚은 금액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은 순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24년 11월 18일 기준 거의 17,600원 그리고 오늘 700원 선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요, 2019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상황만 봤을 때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 실적 악화와 부채 부담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황을 살펴봤을 때 지금 하나솔루션이 놓인 위치가 어떻게 보면 부채 상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의 경쟁력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세, 이 상황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 악화도 그렇고 아무리 하나솔루션이 실적을 안 내고 있어도 그렇지 이 같은 주가 하락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랑 관련 지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의아하죠?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확정과 함께 태양광과 풍력 산업에 대한 산업은 죄송합니다. 태양광 그리고 풍력에 대한 관련 사업들이 우려가 커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왜 트럼프 때문에 상황 반전을 야기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도 궁금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전통적인 에너지 자원, 석유랑 원자력 발전을 선호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계속 노출되어 왔었는데요. 사실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 재생에너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 1기 때 집권했을 때 미국의 재생에너지 산업에 미친 영향들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트럼프가 재생에너지를 녹색 사기라고 부르면서 비판을 했었지만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는 실제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16년부터 20년까지 미국의 전력원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이 6.9%에서 11.7%로 증가를 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생산량이 2배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당시에 또 트럼프 정부가 15년 말에 기존의 태양광 투자세 공제 ITC를 연장을 했었습니다. 그 덕분에요, 재생에너지 산업이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 계속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 트럼프가 당선과 함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고수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비용이 가치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은 전 세계적인 흐름을 역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직면이 되겠죠.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일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공화당 터파돼서의 재생에너지가 확산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인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랑 아이오와 캔자스, 여기들이 다 풍력 발전 비중이 높았다는 게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텍사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발전을 자랑합니다. 이는 곧 태양광과 풍력 발전, 재생에너지에 대한 힌트가 되겠죠. 다시 말해서 트럼프가 재집권하게 되더라도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은 이 글로벌적인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일정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트럼프의 정책인 친환경 규제 완화, 혹여라도 석유나 가스 산업을 활성화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똑같은 주가 하락의 상황을 하나솔루션의 재무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트럼프의 재생에너지 그리고 미국의 정책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하나솔루션의 주가 하락은 좀 과다하다라고도 생각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트럼프가 완전히 억제하지는 못할 것이고, 특히나 이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패널 사업을 포함해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가에서 정책 지원들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특히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또 투자를 장려하고 하나솔루션이 수요를 늘릴 때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RINA는요,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포함을 하고 있죠. 이 법안이 태양광과 풍력 발전, 전기차 배터리까지 해당이 되는데,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랑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솔루션과 같은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은 현재 적자 상태에 놓여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서 영업이익을 흑자 전환을 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태양광 패널과 화학, 에너지, 다양한 사업 부분에서 또 성장을 꾀하고 있다라고 또 봐야 되겠는데, 특히 태양광 관련 부분 자체가 글로벌 수요가 또 증가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책 지원까지 힘입게 되면은 실전이 또 실적 개선과 함께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솔루션의 현재 주가가 또 지나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한편으로 이 평가가 나오는 이유, 이 시장 자체에 대한 전망과 성장 가능성을 또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또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솔루션이 재무 상태도 그렇고 주가가 계속 하고 있는 요소들이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 그리고 시장 환경, 경제적인 불확실성 요소와 그리고 원자재 가격과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장기적인 성장 전망을 봤을 때는 이미 신재생 에너지는 산업 성장세에 변하지 않고 성장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하나솔루션이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또 높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